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양국의 다양한 현안이 의제로 올랐는데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도 다뤘습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사고로 숨진 조선인 유해의 DNA 감정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으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核・ミサイル問題を含む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は、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日韓米で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いくこと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이 대통령은 여기에 한중일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한 겁니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이 밖에도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인공지능 실무 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작한 두 정상의 회담은 88분간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영된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라며 서로에게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고 문화와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연간 1,2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오해와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고 이 대통령은 제안했습니다. 다만 힘을 합칠 땐 합치더라도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관련해선 일본의 협조를 얻으려면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 우리 국민의 정서적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일 갈등에 대해선 한국이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란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이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며 이런 방향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날아오릅니다. 마하 1.8의 속도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비행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 12일 KF-21 시제 4호기 비행 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방사청은 KF-21의 비행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최종 개발 비행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KF-21은 42개월 동안 1,6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거쳐 비행 안전성과 성능을 종합 검증했습니다. 공중급유와 공대공 유도 발사 시험 비행 등 작전 능력을 검증했고 저온 결빙 등 극한 상황 작동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70도의 높은 각도로 상승한 뒤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했습니다. 상승각 70도를 유지한 채 고도 약 12,000m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방사청은 올 상반기 중에 KF-21 체계 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양산에 나서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문을 연 첫 주제는 균형 발전. 대상 기관은 행복청과 새만금 개발청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12곳입니다. 업무 보고를 주재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며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 도시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이 국토의 판을 새로 짜고 뭔가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국토부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분명하게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어 행복청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계획을 살폈습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아리백 산단 조성 계획을 비롯해 수변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직결된 주택 공급 상황도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LH와 허그 등 관계기관을 향해 수도권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 해소 문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14일에 열리는 업무보고에서는 나머지 27개 기관들이 미래성장과 민생, 안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2부 미래성장 분야에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트윈 첨단 공간 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 건설 진출 확대 방안을, 건설기술교육원은 청년 미래건설 기술인 양성 방안에 대해 보고합니다. 민생 안전 분야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서비스와 운영체계 개선 방안에 이어 도로공사와 코레일이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합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관련 기관이 건설과 지하시설물 분야의 과제와 사업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59개 소속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3대 정책축인 문화강국 토대구축, K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컬처 300조 원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 등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현장과 국민 요구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물가 반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응한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목표는 유통 단계에서 비효율성을 줄이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우는 농협 공판장의 직접 가공 비중을 늘리고 농협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유통 비용을 최대 10% 절감합니다. 또 기존 고급육 위주 장기 사육 방식에서 사육 기간을 줄이도록 개선해 생산비도 낮춥니다. 한우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하나로마트 판매장에 도매 가격을 반영한 권장 가격을 제시하도록 조정하고 매장 수도 늘립니다. 돼지고기는 도매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 시장을 신규로 개설합니다. 또 거래 가격 조사 공개를 제도화해 농가와 가공업체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비계 삼겹살 유통도 최소화합니다. 지방 비율 범위를 조정해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과지방 부위는 삼겹살 대신 별도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닭고기는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만큼 소비자 가격 조사를 기존 생닭 한 마리에서 부분육까지 확대합니다. 계란은 껍데기에 등급별로 판정 결과를 표기하고 중량 규격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합니다. 정부는 부분육 등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 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몸짓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불상 반가사유상. 2점의 반가사유상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사유의 방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전시입니다. 여기에 K컬처 열풍이 더해져 지난해 관람객 650만 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 문화상품 뮤즈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뮤즈 연간 매출은 413억 원을 달성하며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와서 저희 박물관에 와서 감상하고 즐길 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들이 좀 반영돼서 이런 뮤즈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파스텔 색조로 재탄생한 반가사유상부터 호작도 배지까지 다양한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속 캐릭터의 원형인 이 배지는 지난해 약 9만 개가 팔리며 매출 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 속 취객 선비를 담은 술잔도 15억 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다양한 상품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뮤즈는 올해 지역으로의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박물관 소재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박물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등 국제 행사와 연계해 세계 시장 진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일반 국민의 비율은 57.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반면 기업인과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다른 조사 대상에서는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업인의 경우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1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집단 간 인식차가 뚜렷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39.1%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해 전년보다 늘었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한 부패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사회 분야별로는 정당과 입법 분야가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꼽혔습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정당과 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기업인은 언론 분야를,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반면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교육과 문화예술, 행정기관 등이 선정됐습니다. 가장 청렴한 행정 분야로는 소방이 공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일반 국민의 불공정 응답 비율은 50.3%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은 공무원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인, 외국인, 전문가, 일반 국민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부패 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모든 대상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총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발생한 각종 재난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습니다. 재해연보는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사회재난을 분석, 정리한 겁니다.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4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피해는 1조 4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8명으로 크게 늘며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재산피해는 9,107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3,300여 명이 줄었는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며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영향으로 항공기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해양사고와 사업장 사고 순으로 많았습니다. 재산피해는 1,311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8,400억 원 줄었습니다. 재산피해가 감소한 이유는 산불과 교통수송 등 국가 핵심 기반 분야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발생 건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근 10년 평균보다 늘었습니다. 2024년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은 3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6건 늘었고 사회재난은 3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6건 많았습니다.